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콘텐츠를 올립니다. 그동안 저는 상담뿐만 아니라 보험 설계까지 병행하다 보니 콘텐츠 업로드가 8개월 이상 단절되었습니다. 저희 콘텐츠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 콘텐츠를 시청하시는 분 중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나 보험 설계가 필요하신 분은 화면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외도보다 외도 직면 후가 더 중요하다입니다. 많은 부부가 외도 직면 후 부부 상담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외도 직면 후 이혼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이혼을 뒷전으로 하고 버티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때 감정 노동이 아주 심한데요. 이는 외도 피해자와 외도 행위자 모두 동일하죠. 여기에 외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과잉 몰입하는 외도 피해자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시간을 1년, 2년 묵히면 늘어나는 것으로 트라우마, 수면장애, 불안과 분노, 우울감, 편집증, 자살 생각이 가득하고 심한 경우 암 진단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는 동일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다 보니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죠. 치아가 약한 분은 치통으로, 뇌혈관에 이상이 있는 분은 두통으로, 갑상선에 문제가 있던 분은 항진증이나 저하증 혹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외도와 무슨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시겠지만 평소 건강이 취약했던 분은 외도 직면 후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그분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병리적 현상이 생기죠. 심리적 현상은 어떨까요? 외도란 사건이 벌어지면 부부의 자존감은 하향 평준화됩니다. 이에 폭력적이지 않던 사람도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이는 외도 피해자, 외도 행위자 별반 차이 없습니다. 평소 입에 거친 말이나 욕설 한마디 하지 않던 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친 말을 합니다. 욕설이 난무하고 미움과 증오, 저주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물리적 폭력도 자주 발생하고 정서적, 경제적 폭력도 함께 발생하죠. 이렇게 외도 직면 후 시간은 흐릅니다. 결국 문제의 시작은 외도 사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는 상처 아픔은 엄청나죠. 나중에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상담 현장에 나오는데요. 그동안 묵힌 시간만큼 마음의 앙금이 남아있고 치료와 회복, 극복에 대한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 상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담 무용론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도 행위자가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외도 피해자 역시 여기에 동조하는 경우가 있죠. 부부 사이에 외도가 벌어졌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부부의 삶, 결혼 생활을 반추하고 성찰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런 것에 취약한 부부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때문에 상담 현장에 나와서도 자기 생각만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숲은 보지 못하고 숲속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죠. 이런 모습에 상담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결국 파국을 향해 달리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부부가 변하는데요. 나중에는 그 속도감에 스스로 끌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외도보다 외도 직면 후가 중요한 것은 외도보다 외도 직면 후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생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도 피해자와 외도 행위자는 외도 문제와 해답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외도 문제는 볼지언정 해답을 회피하거나 해답을 찾아 헤매기도 하죠. 출구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왜냐하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외도 예방에 있어서 최고의 심리 기제지만 외도 극복에 있어서 최고의 심리 기제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외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죠. 이에 한번 외도하고 나면
이왕 버림몸이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외도인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와 같은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따라서 외도의 유혹뿐만 아니라 외도 행위를 멈추지 못하죠. 심지어 외도 직면 후에도 외도 행위를 이어갑니다. 외도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로 외도 피해자를 공격하기도 하죠. 애교가 없다느니, 매력이 없다느니, 배우자를 우습게 본다느니,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다느니, 능력이 없다느니, 집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좋지 않다든지 등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자신의 외도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이에 거침없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너도 나가서 외도 한번 하고 와. 그럼 내가 이해하게 돼. 너가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그러지? 나가봐라. 애인 한 명 없는 사람 있는지 등등. 따라서 외도보다 외도 직면 후가 중요합니다. 이는 치료의 시간을 소진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외도란 거대한 파도를 만났지만 이를 극복하며 더 건강하고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는 시간이기에 중요하죠. 다만 치료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봉합한다면, 그냥 참고 넘어간다면 이는 더 큰 화를 부르죠. 외도가 재발되는 경우도 첫 번째 외도를 가볍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한 번 잘못했으니 다시는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기에 작은 외도가 큰 외도로 자라고 큰 외도가 파국적 외도로 성장, 진화하는 것이죠. 외도는 중독성이 높습니다. 한번 외도한 사람은 외도의 짜릿함을 알고 외도의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면 도피처로 외도를 선택하죠. 외도를 통해 가짜 자신감을 얻고 가짜 자존감을 얻으며 가짜 공감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자기 파괴적 행위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대표적으로 살아온 삶의 과정이 부정당하죠. 따라서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외도와 직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외도가 이미 벌어지고 직면하였다면 빠르게 치료적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치료적 시간을 늦출수록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늦춘 시간만큼 발생하는 것과 외도 직면 후 생기는 상처와 아픔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치료적 작업을 강조하는 것이죠. 많은 남녀가 각종 커뮤니티나 동호회 등에서 외도의 유혹을 받습니다. 외도의 유혹을 보내기도 합니다. SNS를 모니터링 해보면 진짜이든 가짜이든 관계없이 예쁜 사진을 올려놓고 공공연하게 채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DM을 받습니다만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세상이 점점 이렇게 변질되고 있구나.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엄청난 지혜와 자존감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부디 외도와 직면하였다면 이혼 여부를 떠나 시간을 소비하지 마세요. 치료의 시간을 놓치면 이혼 후에도 큰 상처와 아픔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런 조언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